네, 이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프로님 네. 이번 영상에서 또 중요한 또 네.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네. 네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아마존에서 매출액을 올리려면은 그 온라인 중소기업 그리고 오프라인 중소기업 대기업들과도 거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면 세미스 카메라라든지 B&H 그리고 이제 위닛, 언비더블닷컴, 뉴욕 등과 같은 회사를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백프로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네. 그런 업체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실제로 경험하셨던 내용들을 네. 많이 또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미국에 유통을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던 정보들 같습니다. 아유, 네. 정말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거래했던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성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은 망한 기업도 있거든요. 망한 기업들을 뭐 거래를 하다가 망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망하기 직전에 어떻게 컨택이 됐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주의사항이 그렇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기업들이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또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렇죠. 네. 이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들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면은 매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느낌이죠. 네, 규모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크고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이 회사는 사실은 이 43개의 전국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규모로 보면은 베스트바이 아시죠? 네, 네. 미국의 제일 큰 이제 전자회사인데 베스트바이보다도 더 큰 이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회사가 망할 수가 있죠? 왜 망했는지에 네. 대해서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연구를 네네.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 어떤 회사인가요? 네, 사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본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전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43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래했는 것이 2015년도였습니다. 네네. 근데 2015년도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거래를 그러면 네. 네. 그 43개 정도 매장 되니까 저희들 같으면은 그 규모도 있고 처음에는 몇백만 불 정도는 거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보험회사에다가 이 보험금을 이제 그 얼마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이 회사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금적인 그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보험 대상에서 제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네. 정리해놨듯이. 네, 한마디로 이제 신용이 좋지 떨어지는 않아서 거죠. 네, 네. 보험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네. 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지만은 이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하고 거래하는 게 저희들이 마케팅 효과에서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거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거래를 했는데 막상 이제 이 비콘 교육, 비디오 컨퍼런스 교육을 갖다가 시키니까 저희들이 산호세에 갔죠. 네. 그런데 비디오 컨퍼런스 교육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전국 매장이 43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전부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러 갔는데 이 참석자가 적은 거예요. 43개 매장 같으면 적어도 43개 곱하기 담당자 한두 명 하면은 그 미니멈 50명에서 100명은 참석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한 20-30명 참석하고 그래 뭐 다음에 또 하지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을 하는데 조금 느낌은 덜 좋았죠. 그런데 이제 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 또 지연이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지연이 되는데 원래는 넷60라 해가지고 60일 대금 결제입니다. 네, 네. 그런데 3-4개월은 뭐 기본으로 걸리는 거예요. 엄청 지연이 된 거네요. 네네네. 그래 걸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자금 사정이. 그래서 이제 대금을 갖다가 줄였죠. 그래서 이제 몇만 불 정도만 하자. 이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또 대량 세일즈에 대한 이벤트를 갖다가 한번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량의 세일즈 이벤트를 하면은 적어도
뭐 5만 불, 10만 불, 몇십만 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되면은 이 그만큼 돈이 또 묶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요거 한데 살짝 이제 이 익스큐즈를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위에 같은 이런 조짐이 보이면은 거리를 갖다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런 위험성이 보이면 네. 이제 조금 경계를 걸어요. 경고의 네, 네, 표시로 사전 경고라고 이해를 네,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고가 보이면은 어떻게 이 세일즈를 줄일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나요? 네. 보통 이런 회사에 이제 같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도 마케팅 비용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 네, 네. 별도로 요구를 하고 마케팅 비용을 주면은 좀 더 활성화되죠. 그런데 그런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을 갖다가 하는 것도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이 거래량을 갖다가 노출은 늘리면서도 거래량은 줄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면은 좋을 듯합니다. 네. 또 이 업체 말고도 어떤 다른 업체가 네. 있었나요? 예, 베이타라는 기업인데 네.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던 기업이에요. 네. 한번 잠깐 그 그림을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쭉 보시면서. 애플 매장 같은. 아, 약간 예, 비슷한. 어떻게 정확하게 네. 찍으셨네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자기 브랜드가 없는 애플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직원들이 딱 서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고객들이 이제 그 방문하잖아요. 네네. 방문하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심지어 이 매장 하나하나 안에 그 인식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 이제 제품 앞에서 몇 초를 갖다가 머물렀다. 그래서 행동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제품을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주는 그 행동 분석기까지 다 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투자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열심히 사실은 해가지고 저희들도 거리를 같이 했죠. 네, 네. 초기에 이 산타모니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에 그 산호세 그리고 워싱턴, 뉴욕 이런 데를 해가지고 매장을 한 4개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매출액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매출액이 늘 저희들이 지분하는 금액에 비해 가지고 매출액이 좀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살짝 걱정을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한 4개월, 3, 4개월 정도 했나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그 계약을 갖다가 2번 안 하고 이제 끊은.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 노출을 늘리는 데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예, 베이타는 이제 어떤 회사였는가 하면은요. 2015년 12월 달에 설립을 했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했는가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때 이제 확 늘어나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70개 매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혁신 매장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했나 네. 봐요. 그리고 저도 이 기업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제2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애플 매장을 갖다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제품 쇼룸으로서 현장 판매까지 하니까. 소비자들은 또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네네, 쇼룸으로 맞습니다. 가서 네네. 이제 신제품을 또 바로 네.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제품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전자제품들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져볼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는 바람에 2016년도에 700만 불을 투자를 받고 18년도에는 1,900만 불을 갖다가 또 투자를 받고 최종적으로 3,900만 불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시리즈 C 혁신 벤처 기업의 시리즈 C로서 한 5천만 불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기업입니다. 엄청난 기업이네요. 네.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이 업체가 왜 갑자기 안 좋아졌을까요? 예, 밑에 이제 제가 중원글씨로서 이제 써놨는데 중원글씨입니다. 네, 네. 그 코비드-19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온라인 네. 쪽으로 코비드 그건 때는 맞습니다. 조금 네네.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만나질 못하니까. 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쇼룸 위주로 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네, 굉장한 그렇죠. 타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푸트래픽이 98%까지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거의 뭐 거의 100명 오던 사람이 2명 온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가 운영이 없죠.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투자했는 금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하나 행동 분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시스템까지 다 깔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베이타도 이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하나 보시죠. 네, 펜시라는 업체인데요. 예, 이건 펜시닷컴은 네. 온라인 회사였습니다. 아, 온라인 회사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온라인 회사 중에서도 남성용 네, 네. 터치 모던이라고 네네. 남성용이 주로 이제 많이 네, 파는 남성 그런 제품 걸 특화된 네. 네, 업체였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이 펜시닷컴은 여성용이었어요. 여성용이었고 이 기업은 사실은 굉장히 큰 성장을 했었어요. 그 가치로서는 여기 보시면은 펜시의 밸류에이션이 이 6억 불까지 갔으니까 6억 불까지 가면서 이제 그 이렇게 펀딩도 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요 그 펜시 그 마크가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잘 알려진 이런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도 지금은 클로즈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클로즈가 됐는데 이 기업에서는 저희들이 거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쪽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분산을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온라인 비즈니스 제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고 또 이제 이 마케팅을 하는 걸 갖다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마케팅 대행을 하면서 저희들도 마케팅 대행도 잘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2만 불을 갖다 1년 주고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한 달에는 2,000불이고 1년이면 2만 불을 해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2만 불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 역시 이제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 아웃풋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제가 1년만 하고 2년째는 계약을 안 했죠. 네, 이 업체가 네. 아마 한국에서도 굉장히 조금 네, 이름을 맞습니다. 날렸던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보시면은 네. 나와 있듯이 그 fancy.com 한국말로 돼 있죠. 네. 펜시박스 직구 성공 후기 해가지고 이렇게 뜰 정도로 한국에서도 이 펜시닷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회사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이 우리 이제 제품들을 갖다 수출하는데 직구 수출하는데 이렇게 활용하기도 했었죠. 앞에서 세 개의 기업을 잠깐 둘러봤었는데 네.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조심해야 되겠다. 네, 뭐 예. 물건을 유통사를 개척을 하는 거 발굴하는 건 좋겠지만 힘들죠. 그렇죠. 너무 위험하다. 예.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이제 그 제가 소극적으로 해라는 뜻이 아니고 네. 어떻게든 이런 이제 그 기업들하고 불량 기업이전 저는 솔직히 그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타격 받는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쭉 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은 네. 그러한 툴을 그래도 네. 잘 활용을 해서 네.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네.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돈은 최저로 쓰시면서 네. 이런 방안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그러면 조심하면서. 네, 네. 이프로님께서 네. 이 앞으로 이제 유통망을 개척을 할 때 네. 우리가 불량 기업을 조금 감별할 수 있는 거를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눈으로 좀 먼저 알아낼 수 있는지 네.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말씀을 예.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간단히 정리하면은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적어놨듯이 불량 기업 감별법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정리를 했는데 이 보험회사를 통해 가지고 신용조사 의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신용조사를 하면은 실제로 그분들은 보험회사라는 게 자기들이 돈을 갖다 대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철저하게 네네. 신용조사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좋다. 그거는 거래를 하기 전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래를 갖다 웬만하면은 거래를 갖다가 그래도 하면서 이 납품 대금이 전인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금액의 거래 금액을 살짝 낮춰가는 그런 아니면은 이제 이걸 갖다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납품 대금이 지연된다 하면은 요거는 워닝 시그널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저희들이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네, 네. 특별 세일, 네. 대량 판매를 제한해 네, 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조심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네. 덥석 물으면 안 되겠네요. 뭐 대량 근데 세일이라고 위험할 수 하면은 있어요. 야 빙고 하면서 네, 막 담배 들잖아요. 대빵 났네 예, 예, 이러면서 예, 막 하셨다가 예. 나중에 제가 쪽박으로 예. 될수 그러니 있기 그럴 때문에. 때는 살짝 이 흥분한 마음을 깔아앉히시고 네, 네.
조금 조심해가지고 네. 접근하는 게 좋다. 네, 하는 조심하셔야 생각이 될 듭니다.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운영에 대한 이 좋지 못한 루머가 저희들이 거래를 하면은 처음에는 뭐 전혀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거래하는 것도 힘드는데 루머가 돼 있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루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루머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좋지 않은 루머가 있으면은 조금 경계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진이나 여러분들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그걸 느끼게 되는데 경영진이나 직원들에 대한 근무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무 태도를 보면은 진짜 이제 이 회사는 이 자기 제품처럼 막 판매를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부지수다. 경영진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깔끔하다. 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성공을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B&H, 맨하탄에 있는 B&H 이런 회사들은 주이식 기업인데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런 기업은 저는 생각에 굉장히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합리적인 또 요구를 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경고 시그널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에 그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금액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이 가능하면은 이 거래를 줄여 나가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줄여 나가는 이런 쪽으로 거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네. 그런 감별 네, 사항들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말고도 제가 말씀드렸던 네. 블록스톤, 또 네, 미닛, 네. 시얼스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부도가 났죠. 이런 게 워낙 큰 기업이니까 네. 이제 괜찮지만은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오늘은 뭐 이렇게 이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네. 이 가능하면 앞으로는 더 밝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로컬 네.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겁지만 그래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든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출해가지고 좀 더 많은 제품을 팔면서도 좀 더 안전하게 네.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예. 뭐 100% 안전한 기업은 없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 그 에이존 TV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이렇게 알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에이존 TV는요, 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네. 미국의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을 진출하는 그때까지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